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 병기,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매매 시점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저희 마켓 타이밍 모델에 의하면 25일, 그러니까 어제 비트코인의 패닉 강도가 100%에 육박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모델이 적중을 하는 것은 반갑지만 네. 시장에서 뭐라도 자산 가격이 떨어진 건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뿐만이 아니라 이게 또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네.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한국 시장도 반도체 주식이 오늘 좀 떨어지겠습니까? 글쎄요, 그걸 좀 알고 싶은데 일단은 조금 못 갈 확률이 높겠죠. 어쨌든 이제 반도체,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웃퍼폼했던 계기가 바로 이 채굴 관련된 부분들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GPU 카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영향 때문에 실적이 좀 많이 아웃퍼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향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많이 포함됐었고,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GPU랑 밀접한 연동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전자닉스가 과연 비트코인이 지금 마이너스 5% 급락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이제 23,000불 넘어갔다가 지금 벌써 한 1,500불 정도가 하루 만에 지금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복귀라고 좀 해봐야 되겠죠.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의 모델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주 아마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일 날 월요일에 비트코인의 반향성이 결정이 될 텐데 보시면 이제 25일 기준이죠. 비트코인은 이제 24시간 거래 주기이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 일찍 나올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나올 수도 있고요. 반향 강도가 지금 0%에서 50%로 좀 이제 틀어졌었고 지금 근데 패닉 강도가 100%. 통상 이제 패닉 강도가 100% 잡히면은 10번 중에서 8번은 급락, 2번 정도는 급등이 나온다.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급락이 날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급락이 나는데 사실 어제 그 자리까지도 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약간 이제 5분만 보시면 V자 반등이 나왔던 얘기가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연설이겠죠. 이 연설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중국과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없다. 우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 이제 월마트의 그 애프터 마켓 시간에 급락이 나오는 영향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던 영향들. 그리고 이제 어제 중요했던 게 바로 그 연은에서 그 댈러스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11시 반에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 이거 빅스텝 못 밟겠구나. 왜냐면은 이미 지금 제조업 지수가 많이 하강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서 계속 긴축을 강도 높게 한다면 주가도 물론 망가지겠지만은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특히 이제 정크본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도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 이제 뭐 수요일 목에 넘어갈 때 내용이 나올 겁니다. 75bp.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그 이후에 빅스텝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26일 내일 이제 뭐 FMC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제 아침에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관련된 부분도 오데사 항구에서 그 전일에는 또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또 포격을 했다. 하지만 그 창고 관련된 부분 물류 기질은 아직 뭐 타격을 안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곡물 수출하려고 해도 자꾸 러시아에서 공격하니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벌써 남부 수복작전 전투가 이미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개시를 했다고 했고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오데사가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라인이거든요. 오데사가 왼쪽에 있고 지금 이제 네모칸으로 여러분 잘 보시면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져 있는 지점.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점선이 찍혀 있는 지점 현재 지금 전투가 벌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이게 이제 마치 이제 흑해 쪽으로 넘어가는 이 연안인데 아래쪽이 곡물 수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좀 있거든요. 러시아가 지금 보시면 신뢰를 없잖아요. 가스프롬 관련된 원래 40% 공급하려고 했는데 뭐 그 절반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소식 나오면서 내추럴 가스 급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쉽게 믿을 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재미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네, 마켓 모델 공개하기 전에 예.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보면은
어제 제가 조금 이제 우려감이 있었던 게 어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헤드 앤 숄더 그리고 아일랜드 갭. 이거 이제 패턴이 뭐냐면 쉽게 좀 말씀을 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헤드 앤 숄더는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맨 중앙에 가장 고점 영역이 이제 헤드 머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왼쪽에 고점 약간 이제 산처럼 그려져 있죠 파동이 왼쪽이 이제 LS라고 되어 있어 레프트 숄더 레프트 숄더 왼쪽 어깨 그리고 우측이 RS라고 해서 이제 우측 어깨 이건데 통상 이제 이 고가 부분 고점 부분에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면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면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약간 그런 패턴들을 좀 보여주는 모양이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아일랜드 갭 패턴 볼게요. 아일랜드 갭 패턴이 뭐냐면 갭을 한번 띄우고 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산처럼 한번 그려놨잖아요. 이게 이제 고가 영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 헤드 앤 숄더의 헤드 구간인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이제 고지가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를 지금 갭 상승 나오고 그리고 갭 하락 나올 가능성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지금 미선물이 지금 또 다시 밀리고 있잖아요. 0.4 정도. 그 상황에서 잠깐 다시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코스피 차트 보면은 자 한번 가까이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 앤 숄더가 지금 동그라미 표시로 왼쪽 어깨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중앙에 고점, 윗골에 대한 고점이 나왔고 요거는 이제 5시간 봉입니다. 5시간 봉인데 가운데 동그라미가 이제 헤드라고 수정하고요. 어제 윗골에 달고 밀렸어요. 지수가. 윗골에 달고 밀렸기 때문에 지금 우측 어깨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밑에 보시면 제가 네모 칸을 2개를 그려놨어요. 갭이 한 번, 2번 떴다는 거죠. 갭이 한 번, 2번 떴는데 2번의 갭이 나왔다. 한 번의 갭이면 이해가 되는데 2번의 갭 나오는 건 좀 무섭거든요. 이게 쉽게로. 예, 그래서 지금 헤드 앤 숄더가 나오는데 이 헤드 앤 숄더가 지금 아직 완성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바로 전봉이죠. 이 양봉의 저가죠. 이 저가 이 갭자리죠. 이 갭자리를 오늘 그냥 처참하게 갑자기 깨준다. 미선물 영향으로. 그러면은 헤드 앤 숄더랑 아일랜드 갭 패턴이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전에 전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우측으로 상향 표시를 좀 해놨어요. 예, 우측으로 좀 상향을 좀 해놨는데 보실게요. 다시 한번. 예, 우측으로 제가 상향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갭자리를 깨면 안 돼요. 지수 자체가. 예, 갭자리를 무조건 깨면 안 됩니다. 요 갭자리죠. 요 갭자리를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 갭하락이 여기 나오면서 이쪽으로 밀린다. 그러면 완벽한 100% 헤드 앤 숄더나 아일랜드 갭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 갭자리를 버티고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위로 조금씩 올라가면은 저점을 테스트할 가능 일은 없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그러니까 차티스트라고 하죠. 예, 국내에서는. 차티스트를 많이 이제 조금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좀 무시하는 뭔가 경향이 있어요 국내에서는. 예, 근데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증권사에서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레더는 이제 차티스트 관련된 분석가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 번 틀리면 욕을 굉장히 먹거든요. 예. 근데 해외 아마 월가에서 분석 보고서 보면은요.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 분석하는 이 스트레이트 전문 애널리스트가 되게 많아요. 예, 쉽게 얘기해서. 예, 그래서 통상 월가에서 나오는 헤드 앤 숄더 아일랜드 갭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패턴이 비트코인하고 S&P 500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연동 관계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 갭자리를 이탈하면은요. 일단 주식 비중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왜? 전저점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 갭자리를 지지를 받고 계속 여기서 횡보를 하면은 그럼 뭔가 이번 주는 좀 잘 버티다가 기간 조정을 잘 버티다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예,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예. 제가 한번 그러면 이해를 네. 했는지 네. 갭으로 상단 돌파하면 상승 갭도 가능한데 네. 그게 안 되면 뭐 빠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네. 대략 한 2,375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제일 중요한 전제는 그렇다면 갭으로 상단을 돌파할지 아닐지를
뭐 미리 좀 예상을 해보는 것인데 맞습니다. 어느 쪽이 더 우세합니까? 모델에 의하면 근데- 그리고 매니저님의 해석에 의하면? 근데 최근에 미국하고 디커플링이 좀 자주 되고 있어요. 아. 어제도 미 선물이 밀렸는데도 오히려 버티고 잘 버텼죠. 예,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 6천억 매수하면서 버텼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던지느냐 마느냐 요거의 차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던지면 이거 깨버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현물은 지금 보시면 죽어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MSCI 비율이 많이 축소됐던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물에 대한 부분의 매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기준점은 2,375포인트를 개파락을 하는지 시가로 무너지는지 아니면 버티면 상방이다. 못 버티면 전저점 테스트하러 갈 수 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아까 그 헤드앤숄더 패턴에 의하면 네.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차트상으로는 보입니다. 네. 그러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건 굿뉴스는 아닌데 네, 그렇죠. 일단 저희는 계속 지금 당장 주식을 투자하기보다는 현금을 가져가자는 전략을 지난주부터 계속 세워왔기 때문에 네. 이 패턴대로 하신 분들이라면 주식 비중은 아마 높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늦게 들으셨거나 혹은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네. 저희 수요일, 목요일 슈퍼위크의 중요한 날을 앞두고는 지금 당장은 시장은 좀 관망하자라는 얘기였지만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여전히 지금 이미 어떤 손을 쓸 시기는 놓친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라도 주식 비중을 좀 줄여서 네. 시장이 반등할 때마다 주식을 좀 파는 것이 좋을지 네. 어떤 전략을 세워주시겠습니까? 보유자분들이라면요. 그러면 마켓 타이밍 모델을 오늘 새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걸 네네네. 보면서 좋습니다.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저희들의 시그니처 마켓 타이밍 모델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S&P 500에 대한 마켓 타이밍 모델인데 8월 1주차의 패닉 강도가 100%네요. 그래서 참 저도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번 주는 뭐 슈퍼 위크니까 그럴 수 있다 뭐 패닉 쳐도. 강도가 뭐 100% 더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왜 8월 첫째 주에 100%가 떴을까? 다음이잖아요. 사실 다음 주는 별다른 건 없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연준도 블랙아웃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조금 뭔가 이번 주에 뭔가 미국 장세가 S&P 500, 코스피 200이다 보니까 뭔가 반향이 여기서 변경되면은 차주까지도 뭔가가 이제 이에 대한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아마 암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S&P 500 모델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뭐 서학개민 분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워낙 요즘 최근에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패닉 강도가 다행히 30%밖에 없는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뭔가 반향이 결정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제가 가장 보는 관점은 바로 GDP 예비치가 얼만큼 나오느냐. 어차피 연준은 제가 볼 때 75% 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뭔가 이제 경기 후퇴를 찍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굳이 여기서 빅스텝 밟을 필요 없어요. 무리해서. 그래서 아마 FMC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만은 제가 어제도 똑같은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한번 볼게요. GDP 예비치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인텔, 애플, 아마존 요거 딱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제조업이랑 소비 판매 그냥 다 얽혀 있는 게 다 있습니다. 오늘 월마트가 실적이 조금 이제 안 좀 좋게 그냥 나와서 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거의 떨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떨어지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나와요. 그 대형 종목이 10% 정도 떨어진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렇죠. 아마존도 서비스업이지 않습니까? 예.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론 빠르게 도달할게요. 지난주부터 그냥 계속 쉬자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28일. 이틀 남았거든요. 이틀 뭐 내가 주식을 투자를 아직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더라도 굳이 내 인생이 뭔가 망가지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타이밍을 항상 보자는 거예요. 이번 마켓 타이밍에 항상 이 방송 프로그램 취지가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 종목 사세요, 저 종목 사세요 보다는 이 정도 때쯤에는 뭔가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이 정도 때면은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면서 좀 쉬자, 며칠 보자. 이런 거를 저희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마켓 타이밍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한 결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만 좀 참으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면 지금 그러면 현금 비중 없으시면 어떻게 되냐? 오늘 이 갭자리가 좀 버티면은 아까 말씀드린 2,375포인트를 갭자리를
지지를 받으면 보유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기간 조정 이후에 상방으로 틀어가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갭자리가 2374 5포인트가 순간적으로 이탈하면서 쭉쭉쭉 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그때는 손실률을 떠나서 현금을 한 30% 현삼 전략이 조금 우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제가 휴먼 인덱스가 돼서 오늘 시장이 반등이 좀 크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현금을 좀 실현하시는 게 주식을 팔아서 네.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 계속 해주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틀만 딱 이틀만 쉬면 될 것 같습니다. 빠져 있는 상태라면 어떡할까요? 빠져 있는 상태로 조금은 줄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더 큰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연준에서 뭔가가 나왔는데 시장이 아 이게 아닌가 봐 이러면서 방향을 아래로 틀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다음 주에 패닉 강도가 100%인 것이 연준에서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그걸 소화하는 과정이라서 그게 어디로 갈지 지금 사실 모르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가 주게 드리고 예. 싶어서 뭐냐면 시간 관계에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 연준 금리 인상 75pp가 아마 거의 확정적인데 그 이후에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이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갈 그렇죠. 거냐 스텝에 대해서 나올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멘트를 또 어떻게 할지. 그 관련된 부분들은 어제 공개 방송에서 이미 제가 언급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공개 방송 오늘 없고요. 월수금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또 공개 방송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예, 이 정도로 마켓 타이밍 결론을 지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시장의 매매 시점을 파악해 봤습니다. 자, 신강선 매니저님 앞머리 내리셔가지고 또 하락장이냐 조심해 주십시오. 농담이었습니다. 네, MBN 골드의 신강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